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오후 3시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약 180조 원, 이거 달러로 해야 실감이 날 것 같은데 180조 원이면 약 1,500억 달러나 됩니다.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 하는 이런 계획을 내놓았는데, 언론은 이걸 정부와 삼성의 빅딜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빅딜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좋아서 빅딜이지, 권력과 기업이 빅딜을 하면은 이건 정경유착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권력이 자신의 정책에 맞춰가지고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은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3년간 180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국내에, 특히 국내에 13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연평균 43조 원, 연평균 약 4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에 집중 투자할 모양입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을 평택 공장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확대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미래 신사업 육성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데, 우선 인공지능의 경우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AI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1,000명의 인재를 확보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5G 분야에서도 전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수종 사업이라고 했는데, 신수종 사업, 제약, 의약품 위탁 생산 이 등의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마치 이것을 제2의 반도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고령화, 난치 질환 등 사회적으로 기여할 분야가 여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하는데 요사이 1년에 한 2만 명 채용하니까 2만여 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130조 원을 투자하면은 여기에 고용될 인원이 약 70만 명이나 된답니다. 70만 명이면은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한 3,4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해가지고 1, 2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3차 협력사에게도 7천억 원 규모의 3차 협력사 전용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협력사의 시설 투자, R&D 자금을 지원한다 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기대하도 하지만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은 다른 반도체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미 평택 공장 설립 등에 지난해 27조 원, 약 2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또 더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삼성전자의 인건비는 작년에 27조 원이었는데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좀 끄림칙한 게 있습니다. 정권과 기업이 유착을 하고 서로 이용하다가 망한 회사가 바로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 정몽원 씨가 회장이었던 현대그룹. 즉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 친북 일본인을 통해서 김정일과 김대중 두 사람의 회담을 주선하고 나온 것이 현대그룹이었습니다. 정몽원 씨였어요. 정몽원 씨가
그 가능성을 타진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즉각 박지원 당시에 문광부 장관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등에서 남북의 이 비밀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 정몽원 씨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서 합의가 된 것이 북한에 5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5천만 달러는 물건으로 하고 4억 5천만 달러는 현금으로 한다. 이것은 현대그룹의 북한에서의 사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형식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에게 핵개발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그 비밀 해외에 있는 비밀 계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것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조성을 했느냐? 산업은행을 통해서 현대상선에 지원을 하고 해서 현대그룹이 창구가 돼가지고 지원을 김정일에게 핵개발하고 있는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주는 아주 이 문제 많은 대북 송금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현대그룹과 김대중 정권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그 뒤가 좋았느냐? 그때 현대그룹 정몽원 씨는 정몽구 씨와 이 현대그룹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어요. 정주영 씨는 아주 몸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이 정권이 노리는 김정일과의 회담을 주선하는 걸로 해가지고 끼어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생기고 결국 이게 언론의 폭로에 의해서 2003년부터는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정몽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투신 자살을 한 다음에 이 현대그룹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현대그룹이 한 사업이란 게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또 개성관광사업 이 대북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북한군이 거기 구경하러 간 한국 아줌마를 경고도 없이 사살해가지고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에 중단된 다음에 북한은 현대가 지은 그 관광시설까지 다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대그룹은 점점점 축소돼가지고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아산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매출액이 뭐 합쳐봤자 5조 이하가 돼가지고 이제는 대기업군에서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북한을 염두에도 북한 정권 기업이 연계된 활동을 하다가 몰락한 경우입니다. 물론 삼성이 그렇게 될 리는 없겠죠. 삼성은 든든한 회사고 규모가 글로벌한데 문제는 이 동기가 이렇게 큰 투자를 하게 되는 동기가 과연 타산에 맞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용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가 되어가지고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누리는 이 호황이 중단될 수도 있다 하는 불길한 생각까지 듭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2번째, 수익 기준으로는 세계 4번째 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것은 삼성전자가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R&D에 집중 투자하고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특히 인문들이 열심히 일하고 해서 만든 성과죠. 대한민국의 수준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이 정치권이 이런 삼성전자를 더 밀어줘야 될 텐데 너무 한국 정치보다 앞서 나가다 보니까 정치의 논리가 이 삼성전자를 뒤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현대그룹이 왜 실패했느냐, 정몽원 씨의 빅은 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전철을 밟으면은 이재용 씨도 삼성전자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치와 권력은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다급한 상황에 처한 이 정권이 삼성전자에 어떤 압력을 가했고, 삼성 측 또한 어떤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어느 언론이 이야기했던 대로 빅딜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을 폭로한 분이 당시에 산업은행장을 지냈던 엄나경 씨인데 왜 폭로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자기는 대북 송금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2002년쯤 가면은 이 김대중 정권이 S그룹 이름 밝히지 않았습니다. S그룹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북한에 투자하도록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거 현대와 같은 사건이 또 하나 더 나겠구나. 이런 보호 본능에서 말하자면 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 아니면 국익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폭로를 결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때 그 S가 삼성그룹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삼성그룹이 사실은 좌파 정권 때 대북 투자를 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삼성전자가 북한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더라면 아주 좀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제재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약 1,50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성공하기를 빕니다만은 현대그룹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제2의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